안녕하세요. 법도서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즌2로 관련 경과 및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1월 20일 열린 그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분쟁 이후 처음으로 표대결이 이루어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이번 표대결을 통해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주주총회 핵심 의안은 그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방식 도입, 그리고 이사수 제한이었고, 이를 둘러싼 주총 전 법원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왔는데, MBK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에 의한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즉 고려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정관 개정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려하연 경영권 분쟁 시즌 1에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총 전날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는데, 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해외 손자 회사를 통해 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그 25.4%의 의결권을 막기 위한 상호주 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성했는 바, 그 상호주가 10%를 초과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최 회장 측이 상정한 모든 안건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최은범 회장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묘수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꼼수인가요? 먼저 그 순환 출자 구조 등 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상호주란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보유한 상대 회사 주식을 말하는데, 상호주 취득 자체는 허용하지만 그 10%가 넘는 상호주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투여 없이 가공의 지분을 만들어 우호 지분으로 이용하면서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법 그 369조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A와 B가 예를 들어서 그 직접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A, B, C, A와 같은 순환 출자 형태도 그 상호주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 최 회장 측은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에 그 고려아연의 순자회사인 선메탈코리아레이션 SMC가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고려아연, SMH,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그 순환 출자 고리가 완성되었고, 그 상법 제30 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외관을 만든 것입니다. 그 위 구조를 그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회사 고려아연이 그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그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즉 영풍이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그 모회사, 그 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그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하는 그 342조의 2 제3항이 같이 적용되면 SMC도 그 SMH와 마찬가지로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M&A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상호주를 만드는 행위의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즉 최 회장 측은 그 임시주주총회 전날 자신들의 지분을 넘겨 SMC가 영풍 주식 10.3%를 보유하도록 만들었으나, 영풍 역시 자신이 가진 고려한 주식 25.4%를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상호주 고리는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상호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국 회사, 그것도 그 자회사 SMH가 아닌 손자회사 SMC를 활용한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그 공정거래법 위반 및 이사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외국 손자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즉 상법은 그 함명, 합자,
유한 책임, 그리고 주식, 유한, 외국회사 등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에 대해 우선 규정하며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필요한 정황만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주 규정은 유한회사나 외국회사에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외국 법인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상호주 규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법원도 그 3월 7일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관련 일부 인용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은 유효하나 상법 제369조 제3항의 근거에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그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결의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수 상한, 액면 분할, 사회이사, 이사의 의장 선임, 배당 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최 회장 측이 선임한 그 7명의 이사의 직무도 정지되었습니다. 더 큰 변수는 그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새 이사진이 선임될 예정이고 그 영풍 MBK 측은 이미 17명의 이사 후보를 주주 제안한 상태라 치열한 그 경영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즉, 그 지난 3월 7일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최 회장 측은 SMC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 방식으로 SMH로 옮기는 등 가처분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풍 주식 10.3%를 그 고려아연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보유하게 되면 그 영풍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계속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전력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영풍 MBK 측도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25.4%를 신설 법인인 YPC로 넘겼고 그리고 YPC 설립 등기 시점 그 3월 7일로 기준으로 YPC의 주식 취득 시기는 그 SMH의 주식 취득 시기 3월 10일보다 앞서는 상황입니다. 정기 주주총회 그 기준일 2024년 12월 30일 이후에 지분을 이전을 해도 주주총회 의결권은 기준일 당시 보유주주 영풍의 그대로 인정되는 반면 그 상호주 규정은 주총 시점에 실제 상호주 관계가 있는지 보는 바 그 기준일에 영풍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은 YPC로 최 회장 측이 보유하는 영풍 주식은 SMH로 옮겨져 있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그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영풍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 회장 측 역시 이미 자사주 공개 매수 관련 업무상 배임,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그 상호 출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는데 미국 공화당 그 소속 잭넌 하원 의원은 그 2월 20일 X 옛날에 트위터죠. 공개한 그 다이언 패럴 상무부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MBK가 주도하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경우 그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그 미국 내에서도 계열사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측은 앞서 그 펀드 출자자 그 LP 중 중국의 자금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그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연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영풍이 제기한 그 1월 20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목이 쏠린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번 그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이 고려아연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그 3월 말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영풍 MBK 파트너스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 측은 현재 최은번 고려아연 채장 측보다 높은 합산 40%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으로 이사수 상한이 사라지면 신규 이사 역시 다수 추천이 가능한 상황에서 MBK 영풍 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인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큰 규모의 회사 분쟁인 만큼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국변 옥승기 변호사였습니다.